자, 838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한국사를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한다는 그 마라톤으로 따지면 이제 데드 포인트쯤 되는 지점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만 딱 돌파하고 나면 현대사는 또 재밌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독재와 투쟁 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재미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재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재미 대신 뭐가 있어요? 이제 비장미가 있죠. 예.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제가 영화 감독이면 이런 파트를 갖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1운동 이후에 무슨 투쟁이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무장투쟁이 활발해진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죠? 예. 다 봐서 아시겠지만, 이미 그 만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래서 일본 놈들을 괴롭히는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죠.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의 차원에서 근거지인 봉오동, 이 지역을 쳐들어갔다가 홍범도 부대한테 일단 어때 먼저 맞죠, 그죠? 그 출발점 봅시다. 자, 독립군 부대 편성 배경, 3.1운동을 계기로. 자, 중요한 건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또 나왔어요. 무장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19년 20년까지 간도를 비롯한 연해전 만주에서 편성됩니다. 편성. 관할 지역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국내외 청장년들을 모아서 편성합니다. 관할 지역, 기억나세요? 그 관할 지역이 뭐야? 자, 생각해봐. 압록강 건너가면 뭐라 그랬어요? 서간도 또는 뭐야? 남만주라고 한다 그랬고, 두만강 건너가면 뭐라고요? 그냥 간도 또는 뭐야? 북간도라고 한다 그랬더니 기억나죠? 거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10년대. 제가 3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뭐? 사람들이 일단 어때요? 끌어모아서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모아놔야 뭘 해도 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자치기관, 자치조직. 생각해보죠. 서간도 쪽에 뭐 있었어? 남만주 쪽에 경학사부터 주요 경학사, 그 다음 뭐라고요? 부민단,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대놓고 그냥 뭐 한족회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북간도 쪽에는 뭐야? 간민회. 기억나요? 간도 백성들의 모임 간민회. 기억나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서간도 쪽에 학교 뭐 있었어? 그렇죠. 신흥강습소, 신흥학교, 뭐 신흥무관학교. 군사조직 뭐야? 서로 군정서, 뭐 백서농정 뭐 이런 거 있다고 했던 기억나죠? 그다음 북간도 쪽에는 뭐야? 학교가 뭐야? 서전서수이라든가 뭐 명동학교 이런 거 있고요. 군사조직은 뭐야? 북로 군정서를 비롯해 되게 많아요. 오늘 공부할 홍범도에 뭐야? 대한독립군 어디야? 요 간도 지역에 있죠. 안무의 국민해군 여기 있는 거죠. 최진동의 군무도덕부분 여기 있는 거예요. 이흥수의 대한신민단 다들 간도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되게 많은데 일단 요 중심으로 요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심으로 외우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 한다고 이제 군대를 키운다는 거죠. 자, 군자금 조달합니다. 주민들에게 세금을 받거나 국내외에서 의연금을 모아서 조달했고요. 일제통치기간 습격이나 부호들부터 약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무기 조달. 러시아 혁명 이후에 내전으로 시베리아 등지에서 무기를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 나왔죠.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기억나요? 적군과 백군의 내전 이런 거 벌어지고요. 1차 대전도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국제시장에서 무기가 어때요? 굉장히 공급이 많았겠죠. 이게 아주 싼 값으로 2원, 3원에 최신 총을 한 자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무기 구입이 가능했다는 게 쉽게 굉장히 중요하죠. 군사훈련. 지휘관 및 군사 전문가를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지휘관 양성한다.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대표적이죠. 자, 보호동전도 중요합니다. 배경. 만주의 독립군 부대가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기억나죠? 그죠? 여러 번 했어요. 20번 이상은 했다고. 그래서 일본군 야스카와라는 놈이 추격부대를 결성해서 편성해서 월강 추격대 이제 강을 건너가서 그전까지는 강을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중국 땅이니까. 근데 강을 건너가서 봉오동을 공격하라고 한 거지. 일본군은 전개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전개했고 월강 추격대를 편성하여 두만강 건너 독립군의 본거지를 공격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외워야 된다 그랬죠. 뭐? 삼둔자. 자, 이제는 출제자들이 보동 전투라고 출제 안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너무 쉬우니까. 보동 전투라고 출제한다면 뭐가 나올까? 순서 문제로 나올 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나다라 섞어 놓을 때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혹은 가와 나 사건 사이에서 할 때도 보동 전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보동 전투 자체를 물을 때는 뭐를 문다고요? 삼둔자 전투. 이거 물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료에도 뭐야? 삼둔자 전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삼둔자에서 먼저 승리한다 이제 봉오동을 유인해서 봉오동, 하촌, 중총, 상촌 있다 그랬잖아.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참가부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도의 군무도덕부군. 안무의 국민해군, 뭐 대한국민해군이라고도 합니다. 연합한 대한북로
독군부군과 대한신민단 이응수 뭐 이런 분들이 합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어디에도 참여할까요?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김자진은 봉오동 전투에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청산리. 이러셔야 됩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뭐라고요? 청산리 대첩에 다 참여합니다. 결과 일본군의 기습을 가하여 일본군을 대파하는 전과를 거뒀다. 자, 봉오동 전투 봅니다. 1920년 6월입니다. 6월 7일 상호 7시 북한도 주는 아군 700은 북로사령부 소재 왕청년 봉오동을 향하여 행군하 뜻하지 않고 생하는 적군 300여 명을 발견했다. 제도 홍범도, 최명록, 최민종 등은 도장을 즉시적으로 공개했고 급사히 격 120의 사상자를 내게하고 도전한 적을 즉시 취하여 현재 전투 중에 있다. 이렇게 독립신문. 이게 독립신문이 누가 만든 독립신문입니까?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신문이에요.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신문에서 이걸 어때요? 속보로 보도했다. 이런 거죠. 당시 이 정도면 속보죠. 생각해봐. 며칠 만에 보도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 상하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단독립군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홍범도 중심으로. 홍범도는 굉장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요. 왼쪽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지도로 나와있죠. 자, 봉오동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라고요? 삼둔자.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둔자에서 봉오동으로 유인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놈들이 이 홍범도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경내 홍범도 부대가 맥시멈 1000명쯤 된다고 했는데 25,000명 동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놈들이 어때요? 홍범도 부대를 포위해서 막 밀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백두산 근처 어디야? 청산리. 경내 청산리는 어떤 스팟이 아니라 60리 계곡이 펼쳐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20km 넘게 계곡이 펼쳐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야? 치고 달리는 전문용어로 히트 앤드 런 작전으로 치고 달리고 이렇게 좀 있으면 야구의 계절입니다. 히트 앤드 런, 그 야구 용어 아닙니까? 그죠? 어젠가에 오늘도 보니까 모 구단 야구선수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이미 탈퇴됐더라고. 새벽도 아니지. 아침에 대로변에 그냥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거지. 밤새 음주하시고, 놀란 건 뭔지 알아? 그 전날 밤에 1차 전지훈련 귀국해서 하루 딱 쉬고 그 다음날 2차 전지훈련 가는 거거든? 그 딱 하루 사이에. 입국하는 날 밤에 밤새 술 먹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 정말. 성적이나 좋으면 몰라. 맨날 우승한 지 한 20년 넘었거든요. 우승한 지 20년 넘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정도 시간이 되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야. 다시. 그래서 청산리 대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산리 대첩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백운평과 어랑촌 두 군데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산리 전투입니다. 배경. 봉오동 전투에서 패전 이후 일제는 외워야 됩니다. 훈춘사건. 받침을 지으면 후추사건. 재뿌리는 거죠. 훈춘사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때 나와있죠. 일제는 자세히 보기에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1920년 10월 2일 훈춘의 민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했고 13명의 일본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한국인이 이를 저질렀다가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중국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자해공갈이라고 말하는 거지. 보험 사기단이지, 쉽게 말하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적단을 소탕한다는 구실로 무려 25,000명의 대병력을 동원한 거지. 그랬다가 어때요? 박살이 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청산리 대첩이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2개 사단을 파견하여 독립군을 공격한다. 1개 사단이 12,000명쯤 된다고. 2개 사단이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보통 1개 사단장이 보통 별 2개, 투스타거든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봐봐. 쿠데타 할 때 보통 누가 해? 별 2개짜리들이 하지. 박정희도 별 2개였고, 전두환 노태우도 그때 별 2개. 이 투스타라는 게 굉장히 군대에서는 상징성이 있어요. 투스타는 사단장이고, 사단장은 자기 밑에 사단이라는 그 부대는 독립전투가 다 가능해요. 그 사단 아래 항공대도 있고, 화학대대도 있고, 모든 독립적인 전투가 가능한 단위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 정도 권력이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해볼만 하죠. 그죠? 투스타. 우린 이미 늦었죠. 다시 입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단을 파견하여 독립군을 공격했습니다. 전개. 독립부대가 활용형과 안도현을 근거지 이동하죠. 도망가야지 당연히. 참가부대, 북로군력소 등 대한독립군 등 10개 부대가 넘게 연합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리 대첩이고 6일간 10여 차례 전투. 자, 외워야 될 거 백운평과 어랑촌입니다. 오른쪽에 일지 나왔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죠. 왜 백운평이 왜 중요하죠? 청산리 대첩의 처음 시작이 백운평이고 가장 크게 승리한 게 뭐라고 그랬어? 어랑촌. 무조건 2개는 외우세요.
딴 거는요, 외울 필요 없지만 무조건 백운평 아니면 어랑촌이 나오게 돼 있어. 100% 장담하죠. 자, 본문 사료를 보면 김자진 청산리 전투 대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왜 간도 참변이 나온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가지고 와서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주 입에 넣어주었다. 얼마나 성스러운 사람이며 고귀한 선물이랴. 그 사람과 앞으로 우리의 뜨거운 피로 기어코 보답하리.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쓴 우등불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범석이. 그래서 이범석은 되게 우파 쪽이거든요. 김자진도 우파잖아요. 그래서 홍범도라는 이름을 아예 이 우등불이라는 책에 쓰질 않았기 때문에 홍범도는 1980년대나 돼야지 우리 역사학계에 알려집니다. 80년대 중반 넘어가서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홍범도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얘기했잖아. 홍범도는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죽었다고요. 소련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때요? 우파들 입장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었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낙네들이 어떻게 했다.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총알이 빗발치는데 밥을 들고 왔겠어. 그렇긴 하겠으나 얘기했잖아. 10월 말이면 여기도 이제 추운데 저기 만주교가 뭐 어때요? 정말 얼어 죽는다고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 독립군이라는 사람들이 최신의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총만 있다 그랬잖아. 먹는 거 입는 거는 정말 최악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동포들이 도와준 거 아니야. 그리고 사냥꾼이라든가 약초꾼 이런 사람이 뭐야.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다 이제 적의 동태 알려주고 이런 일본 놈들 입장에서 어때요? 화가 날 맘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뭐라고? 간도 참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민간인, 전쟁터에서 적군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에요. 예를 들어 이순신 영웅이잖아. 하지만 아무리 전쟁터를 할지라도 민간인을 죽이면 뭐가 됩니까? 전쟁 끝나고도 뭐가 돼요? 전범이 되는 겁니다. 전범. 그래서 이런 짓은 뭐야? 전범짓이죠. 전범짓. 개욕을 먹어야 되고요. 개욕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간도 참변. 다른 말로 경신참변. 왜? 경신년이잖아. 1920년이 경신년이어서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배경. 보동 청산리 전투에 패배한 일본군이 보복입니다. 병과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는 간도 한인촌을 습격하여 초토화. 학살된 사람 숫자 정확히 모르죠. 불탄 가옥만 3,500여 채니까. 이때 기억나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소태에 물을 끓여서 그냥 삶아 죽이기도 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지현 입으로 감독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전지현 입으로 그 참상을 그대로 다 들려줍니다. 전지현이 왜 여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제가 요새 일본 차를 사고 싶어서 되게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전공책을 꺼내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니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거든. 알다시피 봤다시피 내 차는 되게 오래되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강아지로 따지면 몇 살이야? 10년 넘은 거지. 강아지로 따져도 차가 10년 탔으면 진짜 오래 탔거든요. 근데 보내드리고 싶으나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차는 아우 안 돼. 볼 때마다 참고 있어요. 간도 참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 남녀,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남녀노소를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몽둥이로 죽이고, 묶어 죽이고, 쳐서 죽이고, 밟아 죽이고, 깔아 죽였으면 생으로 매장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소태 삶기도 하고, 찢어 발기기도 하고, 코를 꿰기도 하고, 갈비를 갈라내기도 하고, 배를 따기도 하고, 머리를 눈알을 뽑기도 하고, 혀를 자르기도 하고, 허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사지에 못을 박기도 하고, 수족을 와. 자, 독립군의 이동과 자유시참변. 독립군의 이동, 간도참변 이후 밀산부에 집결해요. 밀산에 뭐 있다 그랬어? 한흥동 있다고 했던 기억나죠, 그죠? 예. 서일을 중심으로 대종교도죠. 대한독립군단 약 4,000명 조직한다 그랬어요. 소련령으로 이동하여 자유시, 스보보드에 집결합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데 김자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다가 소련 애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때요? 유턴해서 내려와 버렸어. 이게 김자진의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홍범도는 갔다는 거야. 서일과 홍범도는 다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갔던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죠?
적군의 배신 플러스 뭐라고요? 우리 독립군 내부에 분열이 있다 그랬잖아. 이르크츠크파 공산당과 상하이파 공산당 사이 내부 분열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르크츠크파 애들은 어때? 소련 애들하고 어때? 손을 잡았고 상하이파 공산당은 무장해제를 뭐 했다? 거부했죠. 이래가지고 몇 명이 죽은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 50명 죽었다는 썰도 있고 한 3,000명 죽었다는 썰도 있고 학계에서는 100명 정도 죽었을 거고 7,800명쯤이 포로로 잡혔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학계의 주류 학설입니다. 자유시 참변 봅니다. 배경 한인부대 통합 과정에서 군사 지휘권 분쟁, 우리 내부에 지휘권 분쟁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순수하게 독립을 바라는 정말 민중들도 있지만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권력화하려는 놈들이 있다고요. 이때만 있었을 것 같아? 난 최근에도 봤어. 우린 순수하게 촛불 들었잖아. 순수하게 촛불 들어가 정권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촛불이 어때요? 자기 것이냐 참칭하는 인간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아주 역겹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여러 부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새 과물에 막 주말마다 엄청 시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여러 부류가 있어요. 태극기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석길 석방하라 이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보면요. 정말 가관이야. 다시 편집. 자, 하지 마 안 해도 돼. 내가 이를 누가 본다고.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독립군 내전 참전했죠. 적군을 도와서 백군과 싸웠죠. 경과 내전에 승리한 적군은 한국인 무장부대의 존재로 일본과 마찰이 생겨서 우려하여 독립군의 무장을 요구했고 독립군은 저항했고 결과 큰 피해를 입었고 적군에 편입되거나 만주나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자유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윽고 진격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양측 조선인 부대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 엎드려 허공을 향해 총을 쏴댈 뿐이었다.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 기병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그들과 대치하고 있던 허영장이 이끄는 부대였다. 싸울 뜻이 없었던 이들은 말발굽을 피하다 창과 칼에 맞아 죽고 강물로 떨어져 죽었다. 나는 차마 붉은 군대나 내 동족을 죽일 수 없고 그들한테 죽기도 원통하니 자살하겠어. 한청이 이렇게 말하고 총을 끄라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전투가 끝난 허영장 부대 100여 명이 달하는 전사자를 내었다. 이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여기서 이게 자유시 참변인 걸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차마 붉은 군대가 뭐라고요? 적군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연례 적군이라고 했는데 사료에서는 붉은 군대가 나와. 선생님, 적군이 안 나왔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붉은 군대가 뭐겠어? 적군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때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들이겠어? 나는 상하이파 공산당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붉은 군대를 죽일 수 없지. 또 보다 내 동료들 뭐 이르크츠크파 공산당이겠지. 걔들을 죽일 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살한다고요? 어이없잖아. 일본과 싸우다 죽으면 되게 어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끼리 어때요? 싸우다 이렇게 죽으면 정말 이게 개죽음이지 뭐야.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 리더들이 나쁜 놈들이지.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자유시 참변의 배경 오른쪽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우 잘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아마 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좋은 책이야. 넘어갑니다. 만주 독립군의 재정비. 우리 책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좋은 책이야. 대한통일 봅니다. 조직 자유시 참변 후에 서울군정서와 대한독립단이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했고 대한통일부를 확대됐다가 활동 중앙조직과 지방정조직을 갖춥니다. 대한통일의용부를 조직합니다. 해체 주도 세력이 쪼개집니다. 자, 무슨 주의? 공화주의와 복벽주의. 공화주의의 대표자는 여러분 잘 아는 양기탁입니다. 무슨 운동할 때 국채보상하던 양기탁이 이까지 와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뜻을 세웠으면 어때요? 조국의 독립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지. 그래서 양기탁은 대표적인 공화주의자예요. 복벽주의는 전덕원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도 복벽주의가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원래 3.1운동 이후에는 거의 무슨 주의가 대세인데 공화주의가 대세인데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통일부와 의군부로 분열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육군중앙 참의부 통의부와 의군부 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백광훈 등이 참의부를 만들고 상위 임시정부에게 대표를 파임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 라고 했고 결국 어때요? 그 직속으로 조직을 만들지. 외우셔야 돼. 그게 육군주만 참의부. 집안현 중심이라고 했는데 집안에 뭐 있어요? 고구려 고분군이 쫙 있는데가 집안이잖아. 압록강 연안입니다. 압록강 연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부. 오동진 두구 지청청. 외워야 돼. 누구야? 지청청. 남만주일 때입니다. 삼부가한테 가장 최대 규모를 했어. 정의부야.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신민부는 북만주 쪽에 있지. 누구 중심이야? 김자지. 성격은 각각 민주적인 민정기관을 두고 입헌정부 조직을 갖춘다. 입법, 행정, 사법부를 우선합니다. 독립군 훈련과 작전을 맡은 군정기관을 갖췄다. 그래서 뭐라고? 민정 플러스 뭐라고요? 군정이야. 기출문제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각각 입법, 행정, 사법부를 담당했다. 3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인 거지.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할 때 삼권은 입법, 행정, 사법권이 맞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얘는 다 독립적이었다니까. 각각 독립적이었고 각각 민정 플러스 군정. 평상시에는 민정, 세금을 걷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싸움 나면 이제 재판도 해주겠지, 분쟁 해결 이런 거 해주는 거지, 치안을 담당해주겠지. 그리고 뭐 한다고요? 유사시는 뭐 한다고요?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징발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부는 민정 플러스 군정 외우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일본의 탄압 들어줘 뭐야? 미스야였죠. 체결 조정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쪼린 간에 체결됩니다. 장쪼린. 제가 그게 설명하면서 중국사 살짝 한번 했죠. 미니 중국사. 안 했어? 군벌이 먼저 했잖아. 또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려고. 기억나죠, 그죠? 양아치. 누가 양아치야? 자, 당시 중국은, 자, 명심해야 될 건, 중국은 전통적으로 무슨 장성 안쪽을 지내나라고 생각한다? 만리장성 안쪽을 지내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의 마지막 전통 왕조가 뭐였어요? 청나라였죠. 그 청나라가 무슨 혁명으로 끝납니까? 신해 혁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912년에는 뭐가 생겨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 신해 혁명을 이끌었던 영웅이 누구라고요? 순원이라는 형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애매하잖아. 왜 애매하냐면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청나라 정부는 여기에 있어 없어요? 베이징에 있어 없어? 있다고. 청나라 정부가 있는데 신해 혁명은 어디서 성공한가? 이 난징을 중심으로 성공했다고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성이 합류하긴 했지만 문제는 뭐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폭력을 독점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군대잖아요. 그 군대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책임자가 누구야? 위안스카이라고. 그 위안스카이를 시켜가지고 자 반란군을 진압해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순원이 대인배로서의 풍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 위안스카이 인간 댐댐이를 아니까 쟤는 어때요? 오직 권력밖에 모르는 놈이니까 대인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뭐야? 대통령, 대총통자를 주겠어. 위안스카이가 거절할 놈이 아니잖아. 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잡고 마지막 황제를 쫓아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이 완전히 어때요? 문을 닫게, 청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된다고. 그래서 몇 년까지? 1916년까지는 누가 지배한다고 했어? 위안스카이가. 근데 위안스카이는 목표가 황제를 쫓아냈으니까 뭐 지도 뭐가 되는 거라고? 황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별짓 다 하다가 결국 어때요? 실패하고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어때요? 되지 못하고 어때요? 병으로 죽었다고. 그런 다음에 1928년 어떻게 했나 그랬어? 이까지. 이 긴 시간 동안 10년 넘는 12년 동안에 혼란기겠지. 왜? 위안스카이가 죽어버리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가지고 어때요? 분할 통치하는 거지. 우리 돈 많으면 재벌 그런다 그랬잖아. 집안 좋으면 문벌 그랬잖아. 얘는 뭐야? 군인벌 쪽이지. 뭐라고? 군벌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군벌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군벌은 중국 본토 군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만주 쪽의 군벌이 아주 중요한 군벌이 있다고. 이게 누구라고요? 장쪼린이라고. 한자로 쓰면 장작림.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지. 장작이 쌓여서 숲이 되잖아. 장작이 쌓여서 숲이 된다. 장작림인데 중국 발음은 뭐라고? 장쪼린. 귀찮으면 그냥 장조림이라고도 외워도 돼. 장조림이라고 외워도 돼. 장조림. 짜다. 장조림. 맛있겠다. 장조림. 자. 이 장쪼린이가 원래 여기서 마적단으로 출발해가지고 만주를 다 지배한 애야. 그랬다가 뭐야 이제 변방이잖아. 어쨌거나 만주는. 어디까지 진출해? 이 베이징까지 진출해가지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일타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순원이 어때? 다시 들어오겠지. 복귀하겠지. 그래서 무슨 당을 만들어? 국민당을 만들고. 그리고 중국에도 뭐가 만들어진다?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군벌놈들이 잘 들어야 돼. 이 군벌놈들이 누구랑 손을 잡아요? 제국주의하고 손을 잡고 누구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각종 이권 같은 거 다 팔아넘겨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여기에 저항해가지고 진짜 민중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순원 같은 사람이야. 그게 무슨 당이라고? 국민당. 그리고 뭐야? 공산당도 생겼는데 얘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누굴 타도해야 돼? 이놈들을 타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24년에 갑자기 28에서 24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1차 뭐라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뭐 한다고요? 합작을 한다고.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반군벌입니다. 반군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 국민당, 이거 무슨 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고. 공산당 뭐라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 이념이 다른데 뭐 할 수 있다고 손을 잡은 거지. 왜?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이념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걸 중국 아이들이 먼저 보여줬고,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국내로 와서는 뭐가 되고? 신간해야 되고. 베이징 북경 촉성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뭐야? 삼부 통합이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국내는 뭐야? 조선민웅회라든가 또 뭐였어? 정우회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 1927년 2월 15일 날 신간의 결성. 여자들은 뭐 자매단체 뭐 근우의 결성. 기억나잖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이념촌에 손잡고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을 털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중국의 가장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공격 계획을 북벌이라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 봐봐. 얘들은 그냥 민간인들이 지금 한 거 아니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육사 같은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리더를 길러낼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황토군관학교라고. 요건이 됐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만든 황토군관학교에 3기로 누가 들어간다 했어? 김원봉 형님이 친구들 20여 명 데리고 들어가잖아. 요즘 말로 뭐라고? 육사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배우고 나온 거지. 왜? 1920년대 중반 무렵을 계기로 의열단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원봉이 뭘 깨달아? 개별적인 투쟁이 뭐야? 한계를 느꼈으니까 이제 맞아. 보다 조직적인 투쟁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사와 우리 역사가 만나는 콜라보야. 만나는 지점이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28년에 이걸 먹어서 군벌을 박살낸다고. 근데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1927년쯤 되니까 완벽하게 얘네들이 이긴다는 게 확정된 거야. 거의 확정적이야. 그럼 어때요? 이기고 나면 둘 중 어때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건지 서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이미 1925년 무렵에 누가 죽냐면 이걸 이끌었던 대인배 순원형이 죽어요. 순원형이 죽은 다음에 순원의 부인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지? 동서지간이라고 하지. 그 사람이 권력을 잡은 게 장제스야. 장개석. 어머니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장개석은 그 그릇이 사람의 그릇이 순원에 글쎄 반에 반도 안 된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쨌거나 순원만큼 큰 그릇이 아니지. 장제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제까지 친구였던 누구야? 공산당을 배신하는 거야. 그래서 상하이 사변 이래가지고 공산당을 먼저 공격해서 박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치는 거야 공산당들이. 그래서 저 시골에 상하이는 예나 지금의 큰 도시 아닙니까? 저 시골에 루이찌라는 동네에 짱 박혀갖고 있는 거야. 세력이 막 쪽으로 들었겠지. 군대가 전체가 10만도 안 돼. 자, 근데 어때? 이걸 먹었잖아. 여기를 먹었으니까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 여기를 먹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먹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만 없으면 돼. 얘들만 없으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을 하는 거야.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공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50만 명을 동원해. 얘들 홍군, 공산당 군대 홍군인데 맥시멈 10만이 안 되는데 50만이 쳐들어 어떻게 할 거야? 너 같으면 싸우니? 도망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열나 도망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짧은 거리를 걸어간 사람이 10,000km, 긴 거리를 걸어간 사람이 15,000km를 걸어가요. 이걸 대장정이라고 해.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입니다. 왕복해봐야 1,000km죠. 15,000km면요. 서울 부산 왕복을 15번 하는 거야. 나 같으면 걷겠니?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 근데 이 대장정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민중 속으로 농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얘들 도망가지. 뒤에는 국민당 군대가 쫓아오지. 어떻게 할까? 도망가는 얘네들은요. 규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공산당애들이. 그래서 민가에서 물건을 빼앗잖아. 바로 총살. 여자 성희롱 하잖아. 바로 총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농사 지을 때 같이 도와주고 얻어먹는 건 인정. 뺏어 먹는 건 총살. 이런 규율을 이게 쉬울 것 같아. 도망가는 쪽에서. 다음에 쫓아가는 국민당 군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규율이 없죠. 먹고 싶으면 어떡한다. 그냥 막 빼앗아 먹습니다. 이쁜 여자는 그냥 겁탈하고 갑니다. 그러면 얘들이 쑥 지나간 자리 어때요? 누구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 공산당은 어때요? 우리 민중들을 위한 거구나. 국민당 전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거지. 이게 이제 심각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어디에 정착한다고요? 예난에 정착한다고. 예난에 정착해서 그래서 요 화북지역 예난 중심으로 요 화북지역은 무슨 당이 세력이 크고요? 공산당이 세력이 크고요. 양쯔강 중심으로 요쪽 남쪽은 누구 세력이 크다고요? 국민당이 관할하는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왜 알아야 돼? 내가 이걸 왜 설명할까? 우리 독립운동사에도 민족주의 계열도 있지만 무슨 주의 계열이 있어? 사회주의 계열이 있다고. 근데 사회주의 계열이 중국에서 공산당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이 일국 일당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중국에는 공산당이면 중국 공산당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건너갔잖아. 그럼 공산당이 어때요? 들어가고 싶잖아. 어디 공산당에 들어가야?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린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 공부하는 거야? 여기에서 활동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라고. 요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뒤에 넘어갈 때 지금은 우리가 독립운동 어디서 전개하는 거야? 여기서 전개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전개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만 알면 돼? 요까지만 알면 되지. 요 군벌 중에 누구라고요? 장쪼린, 장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1920년대까지 중국은 통일된 정치 세력이 없는 거지. 통일된 정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거꾸로 말하면 돼요. 중국 정부, 통일된 정부가 없으니까 이 지역은 군벌과 어때요? 협상을 맺으면 우리 독립국을 탄압할 수도 있는 거지. 그 군벌이 뭐라고요? 장쪼린이었고. 이때 일본의 경무국장이 뭐라고? 미쓰야. 그래서 이거 무슨 협정이라고 한다? 미쓰야 협정.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1925년 6월이라고. 자, 1925년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1925년 4월 달에 제1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5월 달에 뭐라고요? 국내에서 뭐라고요? 치안유지법이야. 국외에서, 만주에서 뭐라고요? 미쓰야 협정이야. 그럼 일본 놈들이 보이지? 조선공산당이 결성될 정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니까 국내에서는 이를 탄압하기 위한 게 치안유지법이고 만주에서는 뭐라고요? 미쓰야 협정이야. 여기 한 달 차이야. 5월과 6월이야. 그리고 문화사에서 나온다. 1925년 8월 달에 KAPF,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탈리아 프런트, 카프가 만들어져. 카프가 뭐야? 전조선 무산자 예술가 동맹. 예술가 무산자 동맹이잖아. 무산자. 프로레탈리아 문화이자 카프잖아.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몇 년에 1925년. 1925년 무렵에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세력이 커지는구나. 일본 이걸 뭐 해야 된다? 탄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말이 제1차 조선공산당이 박살난다고 이렇게 기억나지.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2차 조선공산당을 결성했고 1926년 4월 달에 순종이 죽자. 뭐 한다? 2차 조선공산당이 60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한 3, 4일 전에 다 조직이 발각돼서 깨진다. 그래서 60만세운동 누가 중심이 됐다? 학생들이 중심이 됐다. 라고 했던 것까지 우리가 다 연결을 해주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쪼린,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냐면 그 장쪼린이하고 봐봐. 일본하고 한때 손잡았잖아. 이게 미쓰야 협정이잖아. 근데 장쪼린이가 베이징 먹었다가 베이징을 여기 털린 거 아니야. 국공합작으로. 그래서 장쪼린이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버리면 여기를 다시 지배하면 일본이 어때요? 이미 여기를 먹고 싶은데 장쪼린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 일본이 유리해져? 불리해지지. 하지만 어디까지 친구였잖아. 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일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는 장쪼린 기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바로 천국으로 보냅니다. 이게 일본의 클래스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면 일본이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사변이야? 만주사변이야.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 것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 친구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수단 방법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를 못해. 체결 조선정부 경목장 미쓰야 만주군벌 장쪼린과 만주군벌이라 해서 조심해. 1차 만주군벌이 공동으로 독립군 서탕 체포 인도하에 협의했고요. 결과 독립군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농민들까지 피해. 그렇죠. 무조건 잡아당기면 돈을 주니까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죠. 3부의 통합. 자, 북만주는 뭐라고요? 혁신위회. 1928년 12월에 혁신위회로 통합되고요. 개인 위주입니다. 기억나죠? 개인 위주. 군정부를 조직하지 못하고 해체됐다가 이후 한국 독립당으로 개편되고 한국 독립군 누구야? 지청천. 무조건 의료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부는 1929년 4월이고요. 남만주입니다. 요건 단체 위주입니다. 단체 위주인데 그러면 기억나? 단체 위주니까 다른 말 단체 위주 밑줄하고 누구 중심이야? 정의부 중심이야. 기억나? 아까 정의부가 제일 최대 규모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하면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정의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단체를 다 깨버리고 개인적으로 뭉치자. 이게 뭐라고요? 혁신위입니다. 그래서 혁신위 쪽은 촉성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부 쪽은 밑에 나와 있죠. 이쪽은 협의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조선혁명당 결성하고 조선혁명군 외워야 돼. 누구야? 양세부. 남만주 일대를 관할하는 군정부로서 활동합니다. 이게 이제 29년, 3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몇 년대라고요? 20년대입니다. 3부의 활동. 자, 지도 보시면 참의부는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압록강 연안입니다. 정의부는 어디라고요? 남만주 쪽이고요. 신민부는 북만주 쪽입니다.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평균 10원 의무금 징수했고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미쓰야 협정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무디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이 인도한다. 제만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체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제가 지면 독립을 지도자 체포 일본의 경찰이 인도한다. 한국 기체 상황을 상호 통보한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0년대입니다. 한중연합군. 자,
외워야 돼. 한중연합군은 여기 누구랑 싸운다고 그랬어요? 일본군, 당연히 일본군과 뭐라고? 만주국을 세웠고, 만주국의 군대를 뭐라고 한다? 만주군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뭐랑 구별했어? 만주군벌과 만주군은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 다른 거지. 그래서 얘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 얘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우린 뭐죠? 우린 누구죠? 한, 그리고 뭐라고요? 중연합작전이다 라는 겁니다. 한중연합작전. 자, 배경 만주사변 이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계기 중국군과 한국 독립군대사가 연합작전, 항일 연합작전 전개 합의했고 시기 1931년 만주사변 직후부터 일제탄압이 가중돼 1935년까지 계속되는데 자, 조선혁명군 양세봉 중심입니다. 중국 의영군과 연합하고요. 영릉과 흥정성, 승려, 남만주입니다. 외워야 돼. 반면에 한국 독립군 누구야? 지청천이야. 조선혁명군은 아까 1929년이고 한국 독립군은 1930년입니다. 근거 외우는 거 아니야. 지청천 중심으로요. 호로군과 연합한다 그래서 기억나지 그지? 호로군, 철로를 수호한다. 호로군. 자, 경박후, 사도하자, 동정성, 대전자령, 북만주일 때서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1933년을 넘지 않다 그랬잖아. 이동. 일본군의 대토불 작전과 한중연합군의 의견 대립 이런 걸로 결국 약해되고요. 결과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대부분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양세봉은 암살되고 지청천은 김구의 부름받아서 중국 관내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만주 지역이 이제 텅 비겠지. 그 텅 빈 만주 지역에 이제 무슨 주의 애들이 내려와서 자리 잡아? 사회주의 아이들이 내려와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투쟁 여기는 옆에다 뭐라고 써주면 좋아? 사회주의 계열.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2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요거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무원이 될 거면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북한의 공무원이 될 거면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거기 때문에 요까지가 중요하고요. 밑에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왜? 요 밑에 거에 결국 영웅은 누구야? 김일성이야. 그래서 이걸 자세히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때요? 위험하다. 국정원과 친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아세요? 감사원과요 국정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원하고 친해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 보면 어때요? 맨날 감찰반 나오잖아. 감찰반하고 친해지면 절대 안 되고요. 국정원은 정말 안 되죠. 예. 만주지역의 유격투쟁 봅니다. 배경 1920년대 조선인 농민의 이주가 증가하죠. 사회주의도 들어옵니다. 30년대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프로레탈리아를 조직하는데 이때는 공장이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프로레탈리아가 누구밖에 없어? 농민들밖에 없지. 노동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 농민 중에서 주로 무슨 노이겠어? 소장 노이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조선인 농민들의 투쟁, 만주사변 이후에 조선인 농민들은 반일적 중국인 대중들과 함께 생존권과 자치권 요구하는 추수투쟁과 춘황투쟁을 전개합니다. 추수는 뭘까요?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지주가 너무 많이 삥 뜯어가지. 이거 어때요? 싸워주는 게, 함께 싸워주는 게 추수투쟁이고, 춘황은 봄에 곡식이 없어요. 다 굶고 있는데, 지준해 지면 쌀이 썩어 나가잖아. 이거 습격해서 같이 빼앗아서 나눠 가는 게 뭐야? 춘황투쟁이야. 어쨌거나 생존권 투쟁이지. 이거 함께 해주면 어때요? 서로 어때요? 당연히 유대감이 형성되고 조직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항일 유격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싸움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동북인민혁명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자, 외우려고 하지만 동북이죠. 얘기했잖아. 동북은 중국 애들이 중국 본토는 여기잖아. 중국 본토에서 동쪽, 북쪽. 그래서 뭐라고? 동북.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곳을 얘들은 뭐라 부른다? 동북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서 중국 진의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 프로젝트 뭐야? 동북공정이잖아. 그러니까 동북은 뭐라고요? 만주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동북 만주 지역의 인민혁명군. 빨간 냄새가 풀풀 나지 않니? 이게 그 유명한 빨간 맛이야. 빨간 맛. 인민혁명군. 사회주의 계열이야. 만주 일대 항일 유격대가 중국 공산당 유격대와 연합하여 결성합니다. 만주 일대 항일 후에 중국 공산당 유격대 연합하여 해방구 및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한다. 빨간 맛 맞잖아. 아주 극한의 빨간 맛이지. 이런 상황에서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조직,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하는데 성격, 말 그대로 동북은 만주지, 항일은 뭐야? 안티재팬이지, 연군은 뭐야? 연합군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성격, 반일 세력을 결집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무장 세력을 통합했고 이 와중에 이제 조국 광복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동북항일연군 한국인 간부들이 함경도 일대의 국내 민족주의 정확히 말하면 천도교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과 공산 세력과 연합해서 조국 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국 광복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국내로 쳐들어오는 거야. 일부가. 어디로 쳐왔다? 함경도 어디라고요? 갑산군.
보천보를 쓰니까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보천보. 기억나요? 1937년 6월 4일 날 쳐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군은 무려 몇 명이나? 7명이나 죽이고 잡히지 않고 유유히 돌아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김일성 패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갑산파라고 부른다 했잖아. 갑산파. 현대사다 보면 북한에서 돼요. 갑산파도 있고 연안파도 있고 국내파도 있고 소련파도 있고 여러 파벌이 있거든. 김일성 파벌을 뭐라고 한다? 갑산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모든 권력을 독점합니까? 갑산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김일성은 이후로도 백두산을 근거로 많은 유격훈련을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1941년 정도까지 활동하다가 일제탄압이 너무 심해져서 소련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88여단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국내로 들어와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북한 가면요. 기억나죠? 동아일보가 이거 호외로 만들었거든. 얼마나 대단한 전과야. 그래서 그 동아일보가 발행했던 호외를 북한에서 뭐 한 줄 알아? 금으로 이렇게 떠났어. 금으로.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은 잘 알아야 돼.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 여행 갈 거 아니야. 대동강 가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이쁜 북한 처녀들하고 대화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제일 좋아. 보천보 전투 얘기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지. 동무 그거 안 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친근감을 표시한다고요. 작업용으로 멘트로 굉장히 좋아. 시험용이 아니고 이건 작업용이야. 시험용은 별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니까. 이거 내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는데 김일성을 내면 이게 되겠어? 모르지 또 출제자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생기기 전에 이게 우리가 쳐다도 안 보고 건드리도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843쪽입니다. 민족연합전선회론. 여기는 어디라고요? 이제 여기는 끝난 거야. 만주는 끝났어. 만주는 누구 땅이야 이제? 일본 땅이지. 만주국이 세워졌잖아. 일본 놈들이 대신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독립운동을 여기서밖에 할 수 없지. 뭐라고 했어? 여기를 뭐라고 했어? 여기 산해관 있다 그랬잖아. 산해관 안쪽 관내죠. 관내를 여기 산해관이라는 관문이 있다고. 이 관문 안쪽이니까 뭐야? 관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쪽은 관외겠지. 관내 지역에서 이걸 다른 말로 중국 본토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민족연합전선의 형성노력.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어.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조선독립동맹.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 자. 한 번 더 합니다. 요건 지우면 안 돼. 요건 지우지 말고 겹쳐서 봅시다. 3D로 겹쳐보는 거야.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우리가 그런 능력 있지? 자, 겹쳐서 보자. 우린 할 수 있어. 여기 기억나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여기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 어디가? 상하이가. 근데 사실은 32년까지 계속 중심지였던 건 아니고 1919년부터 언제 1921년 말 정도까지 어때?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통제라든가 교통국이 사라졌고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외교론에 올인하고 있을 때니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지만 어때요? 우여곡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침체하다가 그다음에 어때요? 다시 살아있으면 보여주는 게 이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이거잖아. 문제는 뭐야? 그 다음부터 뭐 한다 그랬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항저우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난징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우한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저 밑에 광저우 갔다가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한다? 마지막이 정착한 게 어디라고? 충칭 1940년. 이 긴 여정 이게 뭐야? 이동기라고 하는데 기억나요? 그러니까 32년부터 40년까지 임시정부가 뭐라는 거 알아야 돼? 이동기라는 거. 여기까지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거 모르면 지금 오늘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임시정부가 이동기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임시정부가 잘 나갈 때야? 침체할 때야? 침체할 때라는 걸 알지. 그러면 임시정부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히 어때요? 존재감을 보이기 힘들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어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안 되겠다. 여기 많은 독립운동 세력이 있는데 우리 뭐 하자? 하나로 뭉쳐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1935년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난징. 난징은 중국의 넘버 2 도시잖아. 북경, 남경 이러잖아. 그지? 그 난징에서 자, 잘 봐야 돼. 1935년 7월 달이야. 얘들아 모여! 라고 할 때 임정원 같은 애가 야 모여 이러면 모이겠냐? 안 모이겠지. 누가 모이라고 그래야 돼? 좀 파워 있는 인물이 모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독립운동 세력에서 자 우리가 알만한 사람으로 김구 스님 어때 지금? 아직은
임시정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라 그랬잖아. 이승만 형 어디 있어? 미국에 있지. 뭐야? 없잖아. 이 중에서 그나마 파워 있는 형이 누구였다고요? 김원봉 형이지. 그래서 김원봉 형을 중심으로 얘들아 모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외워야 돼. 민족혁명당. 외웁니다. 뭐라고요? 민족혁명당을 결성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5당 통합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요 조직이 뭉친 거야. 근데 우리가 외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원봉이 형이잖아. 원봉이 형이 왔으니까 가장 중심되는 건 뭘까? 의열단이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의열단 지난 시간에 목에 피를 토하면서 설명한 거야. 피를 토하진 않았지만 자, 의열단이 뭐 한다고? 왜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랬어? 개별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조직적인 투쟁한다 그랬잖아. 그게 첫 번째가 1926년에 화암포 군관학교에 원봉이 형이 친구들 20여 명과 함께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1932년에 난징 근처에서 만들어서 절 하나 빌려가지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어 스스로 교장선생님이 되고, 또 하나 돼요. 흩어진 조직을 하나로 끌어모으자. 그래서 뭐야? 정당을 만든 게 뭐야? 민족혁명당. 다 끌어모은 거야. 여기 누구도 들어온다고요? 우파들도 들어와. 심지어 좌파들 들어오는 거 당연한데 우파들도 들어온다고. 우파가 누구? 지청천, 조소왕. 얘들이 막 하늘에 뚝 떨어졌니? 아니지. 원래 어느 쪽에 있던 사람들이야.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이지.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 활동하던 우파들도 원봉이 형이 깃발을 딱 들고 모여! 이러니까 어때요? 형 미안해. 이러고 어때? 이쪽으로 모인 거야. 백범일지 읽어보면 이때 임시정부 강요회를 소집하면 장관이 딱 2명 왔대. 무슨 말이야? 나머지 장관들 다 어디 있다고? 다 이쪽에 가 있었다고.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을 만큼 처참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어때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린 김구가 가장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알고 있지만 일본이 내건 현상금에 하면 당시 김구는 5만원, 김원봉은 8만원이야. 이걸 현재 화폐 가치로 대충 따지면 김구는 200억, 김원봉은 한 300억쯤 되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그럼 일본 놈들이 김원봉 모의 현상금을 더 많이 걸었다는 얘기, 김원봉이 좀 더 무서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김원봉 형님이 깃발을 들자 애들이 쫙 모이는 거야. 우리 소위 남자친구 이름이 민혁이라고? 오늘부터 민혁이를 사귀는 거야. 가명을 지어줘. 오늘부터 핸드폰에 민혁이라고 저장을 해. 민족혁명당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야? 좌와 우가 뭉친 게 문제지. 좌와 우가 뭉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내가 우리 뭘 통해서 알았어? 임시정부 통해서 알았지. 여러 세력이 뭉치면 어때요? 장점도 있지만 뭐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뭐야? 주도권 싸움을 하겠지. 그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뻔하지 뭐. 여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김원봉 형님이야. 그러면 돈도 누가 다 쓰겠어요? 의열단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뭐 자기들이 돈 찍어내는 건 아닌데 이때 돈이 많이 들어와. 어디서 들어오냐? 장제스가 많이 지원을 해줘. 중국 국민당이. 얘기했잖아. 중국 국민당이 윤봉길 의결을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김구 스님도 도와주지만 왜 김구만 도와줘야 돼? 김원봉이 더 어때요? 더 세력 크면 그쪽을 도와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쪽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얘들 모아가지고 장제스가 이 만원 봉투 하나씩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김원봉 의열단을 통해서 준단 말이야. 그럼 그 돈을 골고루 나눠 써야 되는데 의열단이 거의 다 독점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도 지네들이 거의 독점하고. 세 번째, 다섯 단체가 깃발이 다 달랐다고. 그럼 어떻게 해? 통합 깃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귀찮으니까 의열단 깃발 그냥 쓰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자존심이랑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쏠리자. 처음에는 뭐로도 싸운 줄 알아? 앞에 두 글자 더 넣은 거. 좌파 쪽은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죠. 우파 쪽은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 하죠. 이걸로 싸웁니다. 앞으로 공부하다가 앞에 조선 두 글자 들어간 뭐야? 민족주의 계열인 경우가 훨씬 우파 계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90%, 100% 아니야? 밑에 앞에 두 글자 조선 들어가면 뭐라고요? 사회주의 계열. 지금 뭐야? 우리 뭐야? 한국 들어가면 민족주의 계열이고 조선 들어가면 뭐라고요? 자유주의 계열. 지금도 그렇잖아. 대한민국 줄은 뭐야? 한국이지. 북한은 뭐야?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이지. 그래서 앞에 두 글자 조선이 먼저 들어가면 사회주의 계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국이 들어가면 민족주의 계열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면 좌파들은 뭐라고 할까?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했지. 우파들은 뭐야? 닥쳐라.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 하자. 처음에는 뭐야? 그래. 그냥 민혁당이라고 하자. 성이 없는 거야. 그치? 그냥 네 남친 이름 뭐라고? 그냥 민혁인 거야. 그런데 주도권이 이쪽으로 쏠리자. 누가 먼저 나갈까요? 우파들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 우파 중에 아침 일찍 나갈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이름이 어때요? 아침 일찍 나갈 사람 누구야? 조소왕. 성이 조시잖아. 아침 일찍 나갈 것 같지 않니? 그래서 2달 만에 나갑니다. 2달 만에 나갔는데
2달 만에 나가고요. 그래서 따로 여기 들어왔다가 조선은 따로 만들어. 그게 뭐냐면 한국 독립당이라는 브랜드예요. 자, 원래 한국 독립당 브랜드의 상표권자는 누가 있는 거야? 조성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조성한테 있는 거야. 자, 원봉이가 의열단 데리고 민족혁명당 만들자 1937년 11월에 김구 선생님은 여기 참여하지 않지. 김구도 초대받았지만 김구는 절대 안 간다고 뭐라 해서 임정 고수파라 그랬잖아. 그래서 김구는 뭐라고요? 한국 국민당을 결성해요. 요거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이 3번. 요거 순서를 보는 거야. 딱 넉 달 차인데. 뭐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순서가 그래. 민족혁명이 먼저 만들어지자. 김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한국 국민당을 요거 누구였다고요? 김구야. 그랬다가 여기에 들어갔던 조성환이가 나와가지고 만든 게 뭐라고요? 한국 독립당이에요. 됐죠? 그리고 37년 초까지 버티든 이름부터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지니까 천천히 나오겠지. 누구야? 지청천이. 이 형은 참 골 때리지. 만주에서는 뭐야? 한국 독립당이었잖아. 기억나지? 북만주 쪽에서. 들어올 때는 어때요? 한국 독립당 브랜드가 있는 거야. 누가 있어? 조소환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국 독립당 못하고 신한 독립당이었어. 브랜뉴 신한 독립당. 그랬다가 나올 때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조선혁명당이라고 했어. 뭐야? 왜 이래 이 형? 화내지 말고.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선생이니까 겨우겨우 외우는 거야 여러분. 지청천이 니네 조상님 아니면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따로따로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그랬다가 가습기가 존재감을 보이네. 감동 먹었니 가습기야? 자, 가습기도 지금 토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쩜 좋아. 아니 아무 짓도 아닌데 갑자기 꿀렁꿀렁 하잖아. 가습기가 토하는. 역시 무장투쟁은 힘든 거야. 가습기가 토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쪽 표현 나왔고 그러면 우파들이 나왔으니까 좌파들만 모이겠지. 근데 어느 조직에서나 이건 좌우 합작이야. 좌우 합작을 하면요. 극좌나 극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모임할 때. 근데 이제 우파들이 나갔으니까 이제 극좌 쪽도 어떻게 한다고 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해방자 동맹 이름부터 되게 무서운 오빠들이 뭉쳐가지고 자 그래서 얘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네 남자친구 성이 생긴 거야. 조씨가 된 것이 조민혁 씨가 된 거야. 자 그랬다가 1937년에 나머지 애들, 나머지 좌파들, 극좌파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게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든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조선 두 글자 들어갔지. 뒤에 뭐야? 연맹이지. 그건 무슨 주의 결이야? 사회주의 결의 연합조직이구나. 이것도 뭐야? 난징이야. 그러면 김구는 참을 수 없겠지. 니네가 그랬니? 우리도 모일 거야. 우리는 뭐야? 우리 민족주의 결의가 앞에 뭐 쓸 거야? 당연히 한국 쓰겠지.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야? 광복이지. 그래서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외우는 거 아니야. 앞에 두 글자 뭐 한국 뭐 민족주의 결의 뭐야? 연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두 단체는 한번 잠깐 모인 적도 있어. 일주일 동안 통합했어. 전국연합진산협회라고. 일주일 후에 헤어져.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와중에 37일 뭐가 딱 터져? 중일전쟁 터지잖아. 중일전쟁 터지고 여기 난징까지 누가 밀고 와? 일본 애들이 밀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중국의 민간인들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뭐라고요? 난징 대학살. 하지만 지금도 일본 우익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정말 쓰레기들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 봤냐? 30만이 세 봤냐? 어떻게 하냐? 이때 일본 하급장교 두 놈은요. 내가 얘기 안 했나? 그때? 하급장교 두 놈은요. 서로 100명 먼저 죽이기 시합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일본 신문들이 이걸 생중계를 합니다. 요시다 79명째 죽였습니다. 하야시 80명 죽였습니다. 말이고. 그래서 한 새끼가 이겼을 거 아니야? 진놈이 억울해서 200명을 올려서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난징까지 털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어디에서? 1938년. 요건 난징이야. 어디에서? 한커울에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조선 의용 대가 만들어.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요 조선 의용 대는 왜 중요할까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무장군. 왜입니다? 중국 관내. 중국 관내 최초의 자, 우리가 무장투쟁은 전부 다 여기였다고. 여기는 중국 애들이 외국인들, 조선 사람들이
무장투쟁하는 걸 인정해줬다고. 왜? 얘기했잖아. 중국은 만리장성 안쪽만 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내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뭐라고? 중일 전쟁이라서 일본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이만큼을 다 먹었다니까. 그럼 중국이 어떻게? 굉장히 다급해졌지. 중국 관내에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라도 좋다는 거야. 일본 놈들은 물리쳐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요. 군대를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야. 이게 뭐라고요? 조선의용대.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당연히.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어디라고?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장제스 국민당이야.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거 군대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근데 얘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숫자가 많지 않았겠지, 첫 번째. 근데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 자,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서로 포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포로를 잡으면 중국 애들이 뭐 할까요? 째려만 보고 있습니다. 연락 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대화가 안 되잖아. 눈싸움만 하고 있다니까? 이때 누가 가면 돼? 조선의용대가 딱 가면 어때요? 일단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돼? 네이티브 스피커는 마찬가지지. 일본은 자유롭지. 중국에서 독립운동 몇 년째 하고 있지. 중국은 어때요? 거의 네이티브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포로신문. 또 뭐야? 아무해도. 그 다음에 후방 교란. 뭐 이런 거, 심리전. 이런 거에 탁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 애들 중에도요, 양심적인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징병으로 끌려온 애들 있다. 젊은 애들, 양심적인 애들. 그래서 이 전쟁 옳지 않아. 침략 전쟁. 이런 생각하는 애들 있다고. 잘만 꼬드기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이런 걸 주로 한 게 누구라고요? 조선의용대입니다. 문제는 조선의용대 젊은, 피 끓는 젊은 애들이 군인이 된 이유가 뭐야? 일본군을 직접 죽이려고 군인이 된 거지. 뒤에서 포로신문이라고 이런 거 하려고 군인 된 거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 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한커우에서 어떻게 하냐. 한커우는 여기 있어. 1번 2까지 왔으면 한커우가 여기라고 하자. 아, 여기 쪽, 여기라고 표시했구나.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야.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일본 애들은 주로 만주 이쪽에서 육제로 밀고 오겠지. 그럼 일본 애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일본과 열심히 싸우는 이 화북 지역에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한대? 이쪽으로 이동을 하자. 그래서 낙양으로 가는 거야. 낙양까지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일부는 이쪽으로 화북 지역으로 가고 일부는 어떻게 한다고?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갈래. 그래서 둘이 갈라진 거야. 누가? 절친. 누구야? 김원봉과 윤세주가. 그래서 김원봉은 어디로 갔다고요? 이쪽으로 왔고. 어디로 갔다고? 충칭이 한국 광복군으로 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윤세주는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화북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이 조선의용대가 자, 잘 봐야 돼. 일부는 어디로 간다고요? 일부는 이쪽 편으로 들어오는 거야. 언제? 1942년에. 김원봉이 일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지? 한국 광복군 1940년 9월 17일에 만들어졌는데 총사령이 누구야? 지청천이고 부사령이 이제 누가 된다 그래요? 김원봉이 된다 그랬잖아. 부사령 겸 제1지대장이 된다 그랬잖아. 굉장히 중요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선의용대 일부 아이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화북 지역으로 가는 거야. 화북 지역으로 가서 화북이 어디라고? 여기 빨갱이들이 본부장 화북 지역으로 가는 거야. 여기 가서 원래 이 동네에 있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이런 애들하고 뭉쳐서 조직을 만들어. 그게 뭘까요?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선 독립동맹 아래 군사조직이 뭐로 이름이 바뀐다?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다가 조선의용군으로 1942년 7월 무렵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조선의용군이겠지? 자, 화북 지역으로 올라갈 때 조선의용대가 여기로 올라가면서 많은 싸움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요런 싸움을 하고 가는데 요게 어디서 싸우냐? 태양산 지구에서 중국의 산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그 중에 무슨 산이 있다고? 태양산이라고 있다고. 그 태양산이, 호가장, 왜 호가장이야? 호시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야. 그래서 호가장이야. 중국에서 옛날에 유명한 사람, 호요방 뭐 이런 지도자도 있고 그랬거든. 중요하잖아. 반소탕전. 이런 데서 어떻게 한다? 특히 반소탕전은 일본 놈들이 그 조선의용대 윤세주하고 중국 공산당 애들 있잖아. 얘들을 완전 포위를 한 거야. 위에는 비행기가 떠 있고, 전투기가 떠 있고, 완전히 포위해서 골짜기마다, 위에, 봉우리마다 일본군이 다 기관총을 거치하고 있는 거야. 완전 몰살 직전이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퇴로를 뚫어야 돼. 퇴로를 뚫는 게 뭐야? 목숨 걸고 나가서 어떻게 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이거 중국 공산당 아니면 우리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윤세주가 해야 돼. 어떻게? 윤세주가 나서. 그래서 결사대 데리고 거기를 뚫어요. 그래서 결국 윤세주는 전사해.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뚫린 길로 중국 공산당 애들이 어때요? 도망을 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고 살아납니다. 그 목숨 건지고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이 덩샤오핑. 그 다음에 팽덕회. 덩샤오핑이 누군지 알죠? 마오쩌둥 다음에 중국의 개혁개발 이끄는 사람이 덩샤오핑 아니야. 작은 거인. 그 양반도 이때 살아난 거고 윤세주 덕이 살아난 거고 팽덕회는 누구냐? 6.25 전쟁 때 중국 군대가 오잖아. 그 중국 군대 총사령관이 팽덕회입니다. 팽덕회가 언제 또 나온 줄 알아? 마지막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사인하잖아. 우리 남한이 이승만 사인 안 했잖아. 유엔군 대장 메가드는 잘리고 클라크가 있거든. 북한은 김일성하고 누가 한 거야? 팽덕회가 사인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지. 여기에서 살려준 거라고 우리 윤세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그래서 농담 아니고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열나 싸우는 거지. 누구랑 싸워? 일본군과 열심히 싸웠겠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일본군이 패방한 다음에 얘들은 어때요?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 한국 광복군은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바로 국내로 들어오거든? 근데 여기는 못 들어오지. 왜? 누구랑 또 싸워야 돼?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싸워야 되잖아. 이때 중국 공산당 군대가 얼마나 했어? 130만 밖에 안 되는데 국민당 부대는 420만이야. 3배나 넘는 적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안녕 그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싸워주는 거야. 4년 동안. 국공내전에서. 그걸 완전히 승리한 게 1949년이거든. 마오쩌둥이가 승리를 선언한 게 1949년 10월 1일이야.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장제스는 모든 걸 다 들고 도망쳤지. 못 들고 간 게 자금성하고 만리장성만 못 들고 도망갔다 했잖아. 나머지는 다 들고 갔다고. 그래서 대망 박물관 가면 2달마다 전시품이 계속 바뀌는데 평생 봐도 다 못 본대잖아.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 실업자 됐지. 어떡할까? 국내로 들어오겠지. 얘들 무슨 유결이야? 사회유결이. 어디로 와? 북한 들어오지. 이때 북한 들어올 때 기차 타고 왔겠지. 지금 정은이 기차 타고 베트남 가고 있잖아. 기차 타고 왔다고. 이제 기차 끊어진 기차 티켓이 4만 매가 넘었다고 하잖아. 그럼 어때? 전쟁터에서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지. 거의 10년 넘게 전쟁터에서 산 전쟁터의 귀신들이 북한 가서 뭐가 된 거야? 민민군이 된 거야. 그리고 1950년에 쳐들어온 게 무슨 전쟁이야? 6.25 전쟁이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얘네들이 항일 무장투쟁한 건 분명히 맞는데 얘들이 무슨 전쟁의 주범이기도 해. 6.25 전쟁의 주범이기도 하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내기는 어때요? 대단히 어렵겠지. 더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에 이거 문제 내기 되게 어렵지만 그 전까지 뭐 한 건 맞다는 얘기야. 일본과 싸웠던 무장투쟁했던 건 맞다. 그런 의미예요. 아우 정명을 정말 잘했어. 갑니다. 민족혁명당. 자, 우리 소희 남친 민혁씨 나왔어. 결성 독립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합니다. 조소왕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조소왕 브랜드야. 조선혁명당 최동호, 신한독립당 지창청, 의열당 김원분, 대한독립당 김규식 다 나왔어. 뭉쳐서 좌우합작이야. 문제는 원봉 중심의 의열당 같은 인물들이 당 운영을 주도하여 조소왕 지청천을 탈퇴하자. 다시 말하면 조소왕 지청천은 탈퇴했지만 누구는 탈퇴 안 했어? 김규식은 탈퇴 안 했지.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했어? 김규식은 끝까지 김원봉과 함께합니다.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되고 원봉이 주도합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합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해방동맹이라든가 혁명자연맹 이런 애들도 뭉칩니다. 자, 중일전쟁 계기로 뭐야? 군사주의 조선의용대 조직합니다.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 별칭은 조선민족혁명당 군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군으로도 불렸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 창설, 원봉이 주도했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군사주의로 한커우에서 창설합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졸업생 중심이고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활동.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지원을,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지원 부대로 정보 수집, 선전, 후방 교란, 그런 임무를 했고요. 화북 이동합니다.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대를 결성했고요. 중국 공산당을 다르게 뭐라 부른다? 팔로군이라고 부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팔로군과 함께 한일투쟁.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국공 합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1로군, 2로군, 3로군, 4로군 군대를 개편한 거야. 공산당 숫자가 적다 그랬잖아. 그래서 8번째 군대 뭐야? 팔로군으로 편성된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군대를 뭐라고 한다? 팔로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중국 공산당 뭐라고? 팔로군이라고 불렀다. 이거 함께 한일투쟁자 호가장전 되겠죠? 반소탕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됩니다. 이게 지금 이 태양산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중국 아이들이 있잖아. 조선의용대를 배웁니다. 얘들은요 비석도 세워놓고요.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선의용대 윤세주 이런 사람을 찬양하는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슬픈 건 뭔지 알아? 윤세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윤세주를 공부하는 건 난 이해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회주의 열쪽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슬픈 건 뭔지 알아? 진짜 슬픈 건 북한에서 윤세주는 잊혀진 동료거든 거야. 윤세주고 김원봉이고 북한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왜? 누구 계열이 아니라고? 김일성 계열 아니라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중국에서는 기억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기억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기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충칭 이동합니다. 조선이용대 총본부 김원봉은 충칭으로 갑니다. 한국광복을 외웁니다. 1942년 개인기약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 화북조선 청년연합회가 조선이용대 화북지대와 연합회에서 결성했고요. 산하의 조선연군 1942년 7월달에 조선 독립동맹이고 8월달에 조선의용군이 편성됩니다. 중심을 김두봉이죠. 최창익, 무정 이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합니다. 무정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광수의 무정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소설 아니고요. 이 형이 대포의 진짜 천재적인 포술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썩어 빠진 대포 하나만 있으면 박살낼 수 있다. 일개 사단을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건국강령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했고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조소왕의 삼균주의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선의용군 예난에서 중국 팔로군과 함께 한일투쟁 전개했고 일제 패망 후에 국共내전에 참전했다가 북한인민군이 됐다. 밑에 지도로 아주 정리 잘 해놨어요. 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잘 봐. 난징 보이죠? 난징에서 뭐 했다고요? 민족혁명당 만들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까지는 난징이야. 한커에서 뭐가 만들었다고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주고 한커에서 로양으로 이동했다가 자 김원봉은 어디로 갔다? 충칭으로. 써야 되겠지? 김원봉. 그 다음에 저 예난으로 갔다. 이게 누구라고요? 윤세주. 예난으로 가는 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난으로 가는 길에 호가장 전투라든가 반소탕전. 어느 지구에서? 태양산 지구에서. 됐어요? 그리고 예난 가서 원래 거기 있던 화북조선 청년연합회하고 손잡고 만든 게 조선 독립동맹이고 이제 명칭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다. 됐어요? 반면에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부로 들어간 지청청. 광복군 부사령 겸 제1지대장이 된다. 이거와 동시에 임시정부가 이동하는 거 한커에서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양, 충칭까지 가는 거 올해는 충칭 정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익혀두셔야 되고 오른쪽에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팔로군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자, 국민군의 통합, 한국국민당 누구 중심? 김구.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 광복운동단체 연합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전국연합 진선협회 꺼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충칭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정차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충칭에 청소. 이때 중국 정부는 누구야? 장제스 국민당입니다. 한국독립당 결성. 자, 봐봐. 지난번에 내가 하다 말았는데 하다 만 게 아니라 이제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우파 쪽이 1940년쯤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세 당을 어떻게 하죠? 다 해체해버리죠. 3월달에 해체해버립니다. 왜?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체해버리고 5월달에 이걸 완전히 통합을 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이건 뭐야? 연합이잖아. 연합과 통합은 약간 다르다. 많이 달라 사실은. 잘 들어. 연합은 뭐야?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하나의 바운더리를 묶는 게 연합이라면 통합은 뭐야? 각각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하나로 완전 뭉쳐진 게 통합이지. 잘 모르겠어? 자, 선거할 때 보면 와봐. 선거할 때 보면 당 이름을 유지한 채로 어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지역에서는 니네 당이 출마하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당이 출마할게. 원래 당이 다르면 각각 다 출마해야 되잖아. 근데 아주 거대한 상대가 너무 거대한 적이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통합이 아니라 그걸 연합이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형이 바뀌어서 옛날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일 잘 나갈 때가 한나라당 시절이잖아.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시절만 하더라도 잘 나갔잖아.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애들이 어떻게 했어? 선거할 때 통합은 아니고 뭐야? 연합을 하지. 여기는 정의당 나가고요. 여기는요, 민주당 나가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왜 돌아가신 노회찬 같은 사람이 창원, 성산 이런 데서 단일 후보로 나오고 이랬잖아. 그때는 민주당이 뭐 경선하게 했지만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요? 연합이지. 그렇다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정체성을 유지한 건 연합이고, 이건 뭐라고? 아예 다 털어버린 거야. 통합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1940년 한국 독립당입니다. 이동시 약화된 정부의 모습을 극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됩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김구 한국국민당, 조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세개정당을 완전히 합당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만든 거야. 한국당. 이게 5월달입니다.
1940년 5월달입니다. 한국독립당. 그리고 민족통일전선.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까지 들어오면서 완전 통합을 이루게 되죠. 체제정비의 목적.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헌법 제정하고 개정하고 정부체제를 개편하는데 주석중심제 기억나죠? 4차견, 김구주석, 단일조체제. 그러다가 김규식이 42년에 김원봉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고. 그럼 김규식 같은 사람한테 구국공무원 시킬 수 없어서 뭔다 했어? 위인설관 그랬던 거 기억나지? 부주석 만들어서 주석, 부주석. 됐죠? 자, 그 다음에 건국광영 41년 11월 달입니다. 누구야? 조소왕 선생의 무슨 주의? 삼균주의 바탕. 밑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왼쪽에 한국국민당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5당 통합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나도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읽어볼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되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5당 통일이 형성될 당시부터 동지들은 단체 조직을 주장하였으나 나는 만료했다. 무슨 말이야? 원봉이 형이 5당 통합 민족혁명당 만들 때부터 김구 쪽 사람들이 우리도 당을 만들자라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어때요? 만료했다. 그러나 봐봐. 지금은 조소왕이 한국독립당의 재건설을 추진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조소왕이 처음에 여기 갔다 그랬잖아. 7월 달에. 딱 2달 만에 나오거든. 9월 달에 나온다고. 그럼 조소왕도 나와가지고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럼 나도 어때요? 김구 지지사도 더 이상 어때요? 당을 만드는 걸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11월 달에 나도 뭐 했다?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임시정부가 종종 내가 단체를 조직해도 통일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만들면 막 내가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까지 당을 안 만들었는데 이미 어때? 나 말고도 여기도 민족혁명당 만들어줬고 여기도 뭐야? 조소왕도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럼 내가 이거 만드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한국국민당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균주의 되게 중요하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조소왕이 주장한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 균등과 개인과 개인, 민족과 국가가 완전한 균등을 표방하는 건데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선거, 정치에서 그다음에 경제선, 토지와 대생산기관 국유제, 그리고 국비 의무학제, 무상교육 이런 거 주장합니다. 자, 초모공장이 뭔지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한국광복군 너무 중요하죠. 무조건 나오죠. 배경, 시안의 군사 특파단을 파견하여 시안, 장안입니다. 장안. 병력을 모집하고 중국 정부와 군대 조직원의 양해와 제정 이때 중국 정부가 뭐야? 장제스 국민당 정부입니다. 창설 1940년 9월 17일 신흥문학격성 중심으로 총사령이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은 뭐라 해서 이청천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본명은 지청천이고 지시가 너무 희귀한 성이어서 성을 어때요? 바꾼 게 뭐야? 이청천. 민족통일전선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영대 일부가 지휘부가 광복군에 들어왔고 김원봉이 부사령 및 일지대장 취임했고 활동 일본군에 소속된 한인병수와 적후방 한인 청년을 포섭하는 초모공장 이걸 초모공장이라고 해. 적군에 대한 포로 수집 교란활동 기습공격 그리고 선전포고 41년 12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누구야? 조소왕이 쓰는 거야. 왜?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했잖아. 누가? 일본 놈들이. 연합작전 중국에서 중국군과 연합하 일본군에 대항하고 미얀마 인도전선까지 광복군의 공작대를 파견하. 외워야 돼. 미얀마 인도전선까지. 포로신문 암호에도 대적 회의방송국에 참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영국군이 굉장히 긴장하고 기뻐했겠지. 새로운 보급 부대가 온다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한국 광복군이 왔는데 몇 명 온 줄 알아? 13명이 왔어. 영국군이 당황했지. 새로운 보충 부대가 자기를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13명이 왔다고. 영국군이 당황했겠지. 뭘 하지? 쟤들하고 축구를 한 판 해야 되나?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 뭐 했다고요? 포로신문, 암호에도 회유방송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국내 진공작전, 목표, 조국의 광복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국내 정진국, 미 전략정보국 OS와 S와 합동으로 국내 침탈 군대를 양성하고 이때 중심된 인물이 자 알아야 돼. 김준엽이라든가 기억나나? 한번 했잖아. 그지? 장준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충청도 반, 전라도 반 다 조직했다고. 우리나라 초엘리트들이거든. 근데 모든 주 한 8월 20일쯤에 가기로 했잖아. 근데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하는 바람에 실패지. 공작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출발하기 직전 일본에 갑작스런 항복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탄식하시다 그랬잖아. 한 개. 중국 정부와 맺은 군사협정.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구야. 이건 뭐야? 우리가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부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가 없는가 하면 군사, 작전 지휘권이 없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제 되돌려 받긴 합니다. 중국 당국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서 독자적인 장을 펴기 어려웠는데 끈질긴 협상으로 45년 초에는 독자성을 확보합니다. 한국광복군 창설과 행동준승 국양 이런 게 있는 건 조선의용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국광복군이다. 오른쪽에 대일선전포고 중요합니다.
1941년 12월 순서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국내 진공 작전의 무산. 이건 누구야? 김구선. 국내 진공의 무산.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료로. 다음 페이지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 외우란 뜻은 아니겠죠? 절대 외우란 뜻은 아닙니다. 한 번만 차분히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잖아. 그게 한 2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계속 누워있으면 침대가 오히려 그 몸이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닌 곳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25분이나 30분이 지났는데 잠이 안 오잖아? 그럼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책을 보는 거야. 그럼 졸리게 돼 있어. 특히 이런 거 보면 졸리게 돼 있어. 한국사 책을 너무 보면 안 돼. 재밌으니까 계속 본다고. 뭘 봐야 돼? 영어 책이나 국어 책을 보면 틀림없이 졸릴 것이다. 자, 고생하셨다고요. 예,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독립부동사 마무리 할게요.